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실제 서식을 제공해드리고 동영상으로 설명해드리는 차원이라는 나홀로 소송 서비스. 대여금 소송의 경우에 어떻게 피고로 된 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하느냐. 양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려운데 제가 한글 파일 양식을 이 첫 번째 동영상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고 그걸 보시면서 설명을 듣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여금 소송에 관한 답변서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지금 첫 번째 답변입니다. 뭔지 보겠습니다. 25년간에 제가 직접 수행한 2000여 건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서 그럼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답변서 제목이죠. 그 다음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법원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번호는 원고가 소송을 내 가지고 그 소장이 저한테 이제 제가 피고라면 도달될 때 보면 사건 번호하고 법원이 정해져 있어요. 번호가. 그래서 그 번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만약에 홍길동이고 피고가 나 갑순이다. 이렇게 되면 사건, 원고, 피고를 쓰시면 돼요. 쓰는 것처럼 파일로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의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놓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먼저 써요. 이게 뭐냐면 청구 취지가 무엇이냐면 소장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원고가 법원에다가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법원이 이걸 인정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거죠. 대여금 같은 경우는 전부 대부분 피고는 원고한테 얼마 플러스 이자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그걸 보고 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다네. 그렇지만 뭐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떡하나 하더라도 일단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그냥 판결이 끝나버립니다. 끝나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형식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자,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대여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지급기한 연장을 요청한다. 이제 가장 양심적인 답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사실이다 그러냐면 원고가 소장에다가 내가 피고한테 언제 500만 원 빌려주고 언제 1,000만 원 빌려주고 1,500만 원 빌려줬다. 또는 1,500만 원을 한꺼번에 언제 빌려줬다. 통장에 찍혀 있다. 이런 걸 하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건 맞다. 그러나 변제기를 넘도록 갚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가 돈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는 것이지 돈이 있음에도 일불로 갚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제가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줘 많은 도움이 됐는데 제때 갚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판결이 선고되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화소연을 하는 거죠. 연말이 되면 돈이 조금 들어올 것이 있는데 이때 최선을 다하여 갚을 테니 변제기를 조금 더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원고를 설득하시어 변제기를 조금 더 연장해 화해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판사님이 보시고 원고한테 묻죠. 지금 어차피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하니 연말까지 좀 기다려가지고 뭐 그때 가서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뭐 2022년 12월 31일 날까지 지급하는 걸로 화해금고 같은 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원고가 야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판결을 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원고도 뭐 이렇게 요청을 피고도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화해 금고나 조정으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원고가 안 됩니다. 난 이자도 받아야 되고 너무 괘씸합니다. 지금 말만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날 첫 번째 변론기일에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거는 채권 채무 관계를 인정하고 좀 지급기일을 봐주십시오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많을 수 있는 답변이고 그 위에 유형별로 대여금 소득에 관한 것들이 제가 쭉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r19co.kr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렇죠? 차원이 다른 나홀로 소송 서비스 해가지고 대여금 소송부터 차곡차곡 넣어 놓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약 한 개의 강좌, 그러니까 한 개의 나홀로 소송 서비스마다 약 200개의 동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의문이 나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보시고 양식 다운받아 보시고 하면 충분히 혼자가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걸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답변서는 다음 강의 때 쭉 올릴 테니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